자, 평면좌표 첫 번째 내용부터 가보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놀 거긴 한데 일단 좌표 평면으로 가기 전에 수직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수직선이라는 거는 이제 요거 축을 하나만 그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X축 같은 거 이렇게 축이 하나야. 좌표 평면이란 건 얘들아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잖아. 그래서 두 좌표를 읽어서 평면 위에 어떤 점의 좌표를 읽을 수가 있는데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지가 않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 내가 X축을 딱 그렸다가 친다면 여기 위에 점의 좌표는 뭐 콤마 뭐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는 X축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X좌표만 적어주면 돼. 그냥 이거 좌표를 왜 콤마 쓰고 0 안 적냐, 그런 이걸 X1, 0이라 적어줄 필요 없냐 했을 때 없어요. 그냥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냥 여기서는 Y축이 없다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두 점 사이 A를 내가 이렇게 B를 이렇게 놨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재고 싶으면 얘들아 거리는 무조건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거리는 0이거나 아니면 양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요 상황이야. 그럼 얘는 X2가 X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죠. 지금 내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 X1. 자, 이런 상황이라면 A, B의 길이는 좌표에서 좌표를 빼주면 되기 때문에 X2-X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만약에 아래 경우처럼 X2가 X1보다 더 작아 이런 경우라면 3분의 AB의 길이는 뭐에서 뭐 빼면 돼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럼 그때마다 요거가 확정이 나주면 상관이 없는데 한 방에 쓰고 싶어. 내가 그림을 아직 모르겠고 X1, X2가 어찌됐든 간에 한 방에 쓰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절대값을 써주면 되죠. A, B의 길이는 절대값, 자, X2-X1 이렇게 갖다가 적어주시면, 자, 요 상황이면 절대값 내부가 양수니까 그냥 나올 거고, 요 상황이면 절대값 내부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 점 사이에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좌표에서 좌표를 빼신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뭐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X1에서 X2를 빼고 절대값 붙이면 안 되나요? 당연히 상관이 없습니다. 너나 똑같은 놈이죠. 절대값 내부의 마이너스는 내 맘대로 죽여도 된다고 했으니까 너네들 같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가 원점이라면 어떻게 되냐? 특히 원점이라면 자, 요 좌표에서 원점 좌표를 빼고 X1에서 0을 빼고 절대값을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이건 그냥 X1의 절대값이죠. 물론 0에서 X1을 빼고 절대값을 붙여도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게 없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그럼 좌표를 빼고 절대값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뭐 5에서 -4를 빼고 절대값을 붙였다. 이렇게 해서 답 9 써주면 되지. 선생님 나 -4에서 5 빼면 안 돼요? 상관 전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9가 나옵니다. 두 번째, 원점 사이의 거리는 -6에다가 그냥 절대값 붙여주시면 정답이니까 답은 6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직선 말고 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 잡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건 어떻게 잡냐? 자, 쌤이 여기를 A라고 잡고요, 이걸 뭐 B라고 잡았어. 이제는 수직선 위가 아니라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은 거기 때문에 X좌표도 Y좌표도 둘 다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얘들아 빤듯한 길이다. 빤듯한 길이. 막 구불구불 가면 안 돼요. 최단거리예요. 최단거리. 그럼 이거 어떻게 잡냐? 우리가 배운 거는 수직선 사이의 거리밖에 몰라요. 따라서 얘를 이렇게, 자, 요렇게 한번 내려봅시다. 수선의 발. 자, 그리고 요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가 X1이죠. 요 점의 좌표 X1만 써줘도 되죠. 지금부터 X축이라고 하는 수직선 위에 점이라고 봐주자.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는 X2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요 길이는 요 좌표에서 요 좌표를 빼주시면 되죠. 뭐 절대값 굳이 안 붙이고 큰 걸 작은 거 빼면 뭐 양수인 게 확정이니까 요 길이는 X2-X1이구나.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의 좌표는 얼마야? 여기 점의 좌표는 뭐 C라고 해볼까? 얘는 너랑 Y좌표는 똑같고 얘랑 X좌표는 똑같죠? 그죠? 그럼 이렇게 놓으면은 BC를 이은 선은 X좌표가 어차피 X2로 항상 동일한 수직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길이는 Y좌표의 차랑 같기 때문에 Y2-Y1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자,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보이시나?
그럼 밑변의 길이가 얘고 얘 똑같죠. 여기 길이야 여기 길이. 그 다음에 높이가 y2-y1이 되기 때문에 녹색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B의 제곱은 자 x2-x1의 제곱에 y2-y1의 자 제곱에다가 이제 양변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제곱이 아니라 그냥 AB 길이이기 때문에 루트를 갖다가 씌워주시면 정답이 되겠지. 자,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자, 제곱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구하면 돼요? x좌표 길이의 차의 제곱 깔고 y좌표의 차의 제곱을 붙여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지금 제곱이기 때문에 요 x좌표에서 요 x좌표를 빼든 요 x좌표에서 요 x좌표를 빼든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죠. 마찬가지로 요 y좌표에서 요 y좌표를 빼시든 아니면 요 y좌표에서 요 y좌표를 빼시든 어차피 제곱하면은 값이 같기 때문에 아무 좌표 하나 빼도 상관없어. 니네 편한 대로 빼셔도 됩니다. 뭐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든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든 니네 맘대로 빼고 어차피 제곱 붙여주면 똑같으니까 제곱 붙여서 더하고 루트까지 씌워주면은 자, 정답입니다. 자, 특히 어떤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잰다. 얘는 0,0에서부터 자, A 여기서 x1, y1이죠. 여기까지 거리를 잰다 하시면 자, x1에서 0을 빼고 제곱하면 x1의 제곱 y1에서 0을 빼고 제곱하시면 y1의 제곱 에다가 루트를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원점까지의 거리는 그냥 그 좌표의 제곱에 합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요렇게 갖다가 뽑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문제 한번 바로 풀어봅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갖다 찾으래. x좌표에서 x좌표 빼. 그럼 뭐 왼쪽에서 오른쪽 뺄까요?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시면 5죠. 그거에다가 제곱 걸고 마이너스 1에서 4를 빼시면 마이너스 5지. 마이너스 5에 제곱을 갖다 붙여야 됩니다. 거기다가 루트까지 갖다 씌워주시면 정답이 되겠지. 그럼 루트 50이기 때문에 5루트 2가 정답이다. 두 번째 문제 갑시다. 얘와 얘 점 거리 갖다 구하는데 하나가 0,0이죠. 그러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된다는 거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따라서 루트에 3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제곱해서 답은 얼마? 루트 25니까 5가 답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은 수직선에서의 점 사이의 거리는 점에서 점을 그냥 빼시고 절대값만 붙여주면 됩니다. 만약에 좌표 평면이었으면은 x좌표 길이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 길이 뺀 다음에 제곱을 거신 다음에 둘을 더하고 루트를 갖다 붙여주시면 그게 거리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수직선이래. 그냥 좌표 길이 빼고 절대값 붙여주시면 답이죠. 자, AB의 길이는 6에서 1 뺄까? 그럼 6에서 1 빼. 그리고 절대값 갖다 붙여줘. 그럼 얼마? 5죠. 물론 1에서 6 빼고 절대값 붙여도 당연히 답에 지장 없습니다. 두 번째, AB의 길이는 자, 좌표 빼. 그럼 그냥 9죠. 여기서 이거 빼고 절대값 붙이나 여기서 이거 빼고 절대값 붙이나 똑같이 9입니다. 세 번째, 자, 원점까지의 거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 그래서 얼마다? 이거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이 되도록 하래.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에서 좌표를 빼신 다음에 절대값까지 붙여야 거리죠. 그게 지금 얼마래? 3이래. 이거 풀라고. 그러면 a-2가 3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3이라는 거고 그 말은 a는 자, 5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잡히게 되겠네. a의 값을 모두 구하랬으니까 여기서 답 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자. x좌표 길이 빼고 제곱해. 그럼 4에서 뭐 2 뺄까요? 그거 제곱하시면 자, 2의 제곱이니까 4죠. 플러스 y좌표 길이 빼고 제곱하시면 자, 2의 제곱이니까 4. 거기다 루트까지 붙여주시면 정답이죠. 루트 8이니까 2루트 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 두 번째 문제 가자. 자, 점과 점 사이에 잡으래. 그러면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5 사이의 간격은 두 칸 차이죠. 뭐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5를 빼도 되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을 빼도 돼.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자, 그럼 제곱하시면 4에다가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3이고 제곱하시면 9죠. 루트까지 걸어주시면 자, 우리가 찾는 AB 길이가 나온다. 그래서 너 얼마? 루트 13이 정답이죠. 세 번째 문제. 자, 원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그냥 답이겠네. 그럼 9에다가 25
루트 씌워주면 정답이다. 따라서 루트 34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4번. 좌표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가 되도록 하라. 자, 5에서 2 빼면 3. 그거 제곱하면 9고, A에서 5 뺄까, 이번엔? A에서 5 빼고 제곱할 거니까 어디서 뭘 빼도 상관없어요. 자, 이게 얼마가 된대? 이 거리가 지금 5가 된대. 그럼 양변을 제곱하십시다. 제곱하시면 9 더하기 A-5의 제곱이, 자, 5의 제곱해서 25. 따라서 A-5의 제곱이 16이고 A-5가 4나 아니면 마이너스 4죠. 그러면 A는 9나 아니면 1이다. 이렇게 해서 A의 값을 모두 구하라. 정답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자, 대표이제 1번. 원점과 너 사이의 거리. 원점과 거리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죠. A의 제곱에 7A의 제곱 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10이니까 이거는 그냥 100이죠. 자, 이를 만족하는 A의 값을 모두 구하래. 자, 이거 49A 제곱에 A 제곱이니까 50A의 제곱. 이 100이다. 자, A의 제곱은 양면 50으로 나눠주시면 2가 되고요. 따라서 A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 2개 나오네. 두 번째 문제 갑시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뭐 6이 여기서 이거 뺄까요? 왼쪽에서 오른쪽 거. 그럼 2에서 6 빼시면 마이너스 4고 그거 제곱하시면 16. 그 다음에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그것의 제곱. 여기다 루트를 씌운 게 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4 루트 2다. 이제 양변을 제곱합시다. 16에 A 플러스 1의 제곱이, 자, 이거 제곱하시면 16 곱하기 2니까 32가 됩니다. 즉 A 플러스 1의 제곱이 16이고 A 플러스 1은 4나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되는데 A는 자 1 넘어가시면 이거 3이랑 마이너스 5 나오죠. 자, 근데 문제에서 양수라고 제한을 걸었으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겠다. 요렇게 답 내고 넘어갈게요. 자, 대표이제 2번 가기 앞서 점을 설정하는 법부터 먼저 배워볼게요. 점의 좌표 설정.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내고 싶어. 어떻게 잡으면 되냐?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죠. 뭐 A, 0 정도로 놓으면 되지. X축이라는 거는 Y가 무조건 0이니까. 자, 마찬가지야. Y축 위에 있는 점, 얘는 어떻게 잡으면 되지? 그냥 뭐 0, A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자, 세 번째,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저 직선 1차함수 위에 점을 잡으래. 얘는 어떻게 잡으면 되지? 얘는 그냥 X좌표를 A로 잡고요. 그럼 Y좌표는 X에 A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도출된 값이지. 그러면 ma 플러스 n이 나오겠네. 이렇게 갖다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직선도 아니야 뭐 일반적인 y는 fx 위에 점을 잡고 싶다면 x좌표를 내가 a로 설정하신다면 y좌표는 그냥 fa가 되겠죠. 요렇게 점을 잡고 나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표이제 2번 가보자. 두 점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내가 그런 점을 뭐 0,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Y축 위에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서로 같은 것이고, 나 지금부터 PA부터 구해볼게요. PA는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3에서 0 빼시면 제곱하면 얼마예요? 9 나오죠. 9 플러스, 자, A에서 0 빼고 제곱하시면 A제곱, 거기다가 루트까지 걸어주시면 이게 PA의 길이야. PB의 길이는 P점에서 B점까지 점에서 점을 빼고 제곱하고 루트 씌워주는 거 잊지 마. 자, 얼마냐? X좌표끼리 빼면 1이고 제곱하시면 1이지. 그 다음에 A에서 2 빼고 제곱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루트까지 갖다 붙여주시면 자, PB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너네들이 어떻대? 자, 같아야 된대. 즉 루트 내부끼리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A제곱 더하기 9가 1 플러스, 자, 뒤에 거 갖다가 전개 좀 할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A제곱 A제곱 날려버리고 4A 넘어가시면 여기 4A, 자, 9, 1로 넘어오시면, 자, 일단 여기 상수와 1, 4, 5가 있었어요. 근데 9가 넘어오면 여기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A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러면 원래 점의 좌표, P점의 좌표는 0, 즉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정답이죠. 다음 문제 갑시다. 대표이제 3번. 자, A, B가 있고 X축 위에 점 P라고 했으니까 P의 점을 내가 그냥 A, 0 정도로 잡아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갖다가 계산 먼저 할게. PA의 제곱은 거리의 제곱이니까 이제 루트를 굳이 달 필요 없겠죠. 루트가 제곱하면서 벗겨질 테니까. 그럼 얘는 자, X좌표끼리 빼고 제곱
y좌표끼리 빼고 제곱이니까 여기 4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pb제곱은 x좌표에서 x좌표 빼고 제곱 0에서 마이너스 1 빼고 제곱하면 1이죠. 자, 너네들을 갖다가 더한 게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죠. 자, 그럼 우변도 우변끼리 더해주시면, 자, 이제 암산 조금만 합시다. 위에 거부터 써볼게. A제곱에 2A 플러스 5에다가, 자, 밑에 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4A에 더하기 50이죠. 계산하시면 2A 제곱에 마이너스 12A 자, 플러스 55로 이렇게 잡히게 돼요. 이게 지금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야. 근데 얘 뭘 구하라고? 최소값을 구하래. 2차식의 최소값이 궁금하니 나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이 앞으로 빼시고, 자, 이 앞으로 빼면은 A제곱 마이너스 6A죠. 그러면 A 마이너스 3의 제곱에서 쓸데없는 상수항이 18이 나오니까 18 빼주시고, 원래 있어야 될 55를 뒤에다가 걸어주시면 이쁘게 표준형 정리가 완료가 되죠. 자, 쓰자. 이제 2에 A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자, 37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37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대표제 4번.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하는 문제야. 뭐 점의 좌표를 주고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 찾으래요. 자,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할 때 항상 세 변의 길이부터 조사하는 겁니다. 길이부터. 자, 따라서 나는 AB 길이부터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BC 길이도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CA 길이도 찾을게요. 자, AB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니, 자, 마3에서 마1 빼고 양면 제곱하시면 얼마야 이거? 4 되죠. 플러스 2에서 4 빼고 제곱하시면 4. 루트까지 걸려있으니까 얘는 자, 루트 8이야. 자, 얘는 BC는 자, 3에서 마3 빼고 제곱하시면 66에 36. 그 다음에 2에서 0 빼고 제곱하면 4 나오죠. 4 에다가 루트 얘는 얼마? 루트 40이죠. 자, CA의 길이는 C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 뺍시다. 그럼 4가 나오고 그거 제곱하면 16. 그리고 0에서 4 빼고 제곱하면 16 루트. 그럼 얘 얼마? 루트 32가 되죠. 근데 이게 무슨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요거의 제곱이 얘네들의 제곱의 합과 같죠. 즉 BC의 제곱이 AB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다. 이게 뭔 타고라스야?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했다는 거는 BC의 길이가 빗변이고 A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대표제 5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증명이 나오거든요. 설명하시오가 나오기 때문에 그를 위해 좀 빌드업 좀 해볼게. 좌표평면에다가 도형을 갖다 그리는 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줘서 좌표를 설정해야 계산이 편합니다. 원점은 이제 뭘 제곱을 하든 뭘 하든 좀 편하거든. 그래서 원점을 적극 이용하라. 자, 정삼각형 같은 거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원점이 밑변에 가운데 오게끔 딱 설정하는 거야. 이렇게 초록 색깔 정삼각형을 갖다가 설정하시면 좌표 놓기가 되게 쉬워요. 그냥 어떻게 놔주면 되지? 요 점을 그냥 C, 0 정도로 놔봐. 그러면 저기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C, 0이 되겠죠. 그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이제 2C야, 2C. 그러면 높이는 루트 3C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점의 좌표는 0, 루트 3의 C다. 이렇게 잡는 게 가능하죠. 자, 두 번째, 직각삼각형 같은 것도, 야, 직각삼각형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잡는 것보다는, 그럼 뭐 좌표를 어떻게 놓을 거야? 뭐 A, B, C, D, E, F 뭐 이렇게 놓을 거야? 쓸 수 있는, 문자의 종류를 좀 줄이고 싶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이용하자. 어떻게 이용하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 만들면 되죠. 초록색으로 그릴게. 초록색으로. 요렇게. 자, 그러면 뭐 요점의 좌표를 뭐 A, 0 정도로 놓고 요점의 좌표를 0, B 정도로 둔다면 문자를 딱 두 개 A와 B만 쓰고도 다 나타낸 거죠. 뭐 여기는 0, 0이니까 이렇게 쓰면 좀 편합니다. 자, 세 번째, 직사각형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 직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원점을 좀 적극 활용해 줍시다. 하나를 0, 0 여기다 맞춰놓고 그리는 거야.
자, 그럼 이것도 문자의 개수가 굉장히 적어지죠. 얘를 a, 0 여기를 0,b로 하시면 여기는 a, b가 되죠. 아, 딱 문자 두 종류만 써서 모든 점의 좌표를 나타냈고요. 평행사 변형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 얘도 원점에다가 하나 갖다가 박는 거야. 뭐 대충 그립시다. 요렇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평행사 변형을 요렇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얘는 여기를 뭐 예를 들어 c,0이라고 합시다. c,0 여기는 뭐라 놓을까? 여기는 뭐 a, b라고 둘까요? a, b. 그럼 요 놈의 좌표는 얼마죠? 그 요 놈의 좌표는 요 길이가 지금 c죠. 그럼 요 길이도 얼마가 돼? c가 된단 말이야. 따라서 요 놈의 y 좌표는 일단 얘랑 동일하니까 b고, 요 놈의 x 좌표는, 자, 이 길이가 c이기 때문에, 자, a점에서 c만큼 더해서 a 플러스 c다. 이렇게 두시면은 좀 비교적 적은 문자를 가지고 점의 좌표를 다 표현을 했죠. 이렇게 원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면은 쉬워요. 자, 이제부터 1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식이, 자, 성립함을 좌표 평면을 이용하여 설명할 거야. 쌤은 방금 전까지 원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원점을, 자, 적당히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일단 이 생김새가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보자. 얘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즉 노랑 제곱 더하기 노랑 제곱이죠. 그놈은 2배에다가 AM 제곱, 도대체 이 AM이 뭐지? 요 A에서부터 BC의 가운데 점인 M까지 이은 선이야. 얘들아, 이런 선을 뭐라고 하냐면 중선이라고 하죠. 중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 무게중심 할 때 중선 배우죠. 자, 중선의 제곱에다가 밑변의 반띵에, 자, 이 길이에 지금 여기다가는 MC의 제곱이라고 적었는데, 뭐 이거 제곱이나 이거 제곱이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뭘 쓰든 상관은 없어요. 자, 이게 언제나 반드시 모든 삼각형에서 다 성립합니다. 이를 뭐라고 하냐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걸 왜 성립하는지 한번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놓고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할 거냐? 원점을 잘 사용해야 돼. 자, 쌤이 그냥 삼각형 ABC를 대충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A 적고, 뭐 여기쯤에, 그 다음에 여기쯤에 A 놓고 B 놓고, 자, C를 놓고요.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점을 원점에 놓게끔 하겠습니다. M이라고 하는 애를 원점에. 그리고 요렇게 연결, 자, 요렇게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랑 길이가 같아요. 자,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냐면 얘를 C,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제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C,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점의 좌표를 그냥 편하게 뭐 A, B 정도로 둘게요. 자,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자, 같은 걸 지금부터 증명해 볼게요. 어떻게 할 건지 잘 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떼면 되겠죠. AB의 제곱은, 자, A 플러스 C의 제곱에 더하기, 자, B의 제곱이야. 이만큼에다가 더하기, 이제 AC의 제곱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다가 제곱을 달면 되는 거니 A-C의 제곱에 B의 제곱이다.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전개 한번 해보면 A제곱 플러스 2AC 더하기 C제곱에 B제곱. 이게 앞에 있는 애고, 자, 뒤에 있는 애는 A제곱에 마이너스 2AC에, 자, 플러스 C제곱에 더하기 B제곱이다. 이거 더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2AC랑 저기는 2AC랑 사라지게 되고, 두 개씩 나오죠. 둘이 같은 게 두 개 나와. 얘를 이렇게 쓸게요. 2배. 자, 어떻게 먼저 볼 거냐면 A제곱과 B제곱을 먼저 보시고, 자, C제곱을 뒤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갖다가 써봐도 뭐 상관이 전혀 없죠. 자, 그런데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야? 요 점에서부터 0,0까지의 거리가 요거 제곱이잖아. 그죠? 따라서 얘는 2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M의, 자, 제곱이고, 자, C제곱은 뭐 이거 길이의 제곱이든 이거 길이의 제곱이든 상관이 전혀 없어요. 자, 문제에 맞게끔 BM으로 한번 써보자. 얘를, 자, BM 제곱이다. 이렇게 되시면은 요 식이랑 같다는 게 이제 깔끔하게 증명이 돼요. 이 증명법의 핵심은 0,0이 M에다가 M을 0,0에다가 갖다 박아놓고 문자의 개수를 줄여서 계산을 편하게 했다. 이거지. 오케이. 자, 중선 정리 한번 증명을 해봤고, 두 번째 문제 가봅시다. 1에서 다룬
여기서 다룬 성질을 활용하여, 즉 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활용하여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가 뭐 저렇게 나와 있고 D가 CA의 중점일 때 BD 길이 갖다가 찾아봐라.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그립시다 그냥. 자, 여기다 중점 갖다 놓을까? 중점이 지금 D고 얘네가 CA네. C고 A 이렇게 씁시다. 그럼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러면 BC의 길이가 현재 7이고 그 다음에 BA, AB의 길이가 여기가 지금 5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전체 길이가 4고 이 반띵은 2가 되겠죠. 여기도 2, 여기도 2. 자, 중선 정리를 활용해서 뭘 찾으래? 요 길이 갖다가 찾아보래. 이걸 X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중선 정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저기서 다시 노랑 제곱 더하기 노랑 제곱은 2배 걸고 중선 제곱 더하기 반띵 제곱이다. 자, 가보자. 7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은 2배 걸고 중선 제곱 더하기 반띵 제곱. 여기 밑변에 반띵의 제곱이니까 뭐 2의 제곱 갖다 걸면 되죠. 2의 제곱. 계산하자. 그럼 49에다가 25 더한 게 2x의 제곱 더하기 8입니다. 자, 이거 계산하시면 74죠. 74. 74인데 8 넘어가면 66되지. 그게 2x의 제곱이고, 자, 나눈 다음에 루트 씌우면 x가 나오죠. 루트는 이거 하면 얼마야? 33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3번 BD 길이를 잡게 됐습니다. 자, 중선 정리는 얘들아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내용을 벗어난다 뭐 논란은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상위권이 될 거면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아셔야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리고, 자, 쌤이 나중에 이거의 확장 버전까지 다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파푸스의 중선 정리 적용하는 법, 이거 식을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